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본색은 뭐냐? 이분이 좌파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진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스포츠도 민주화를 해야 됩니까? 만사가 다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정도 민주화를 해야 됩니까? 군대도 민주화를 해야 됩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헌법에 집어넣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자신의 브랜드로 이용을 하면서 이 진영 저 진영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좌파, 요 사이는 분열주의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주의자의 특성으로서 좀 이분이 좀 미숙한 데가 있습니다. 막말을 합니다. 이 분열주의자가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들통이 납니다. 지금 그 본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렸는데, 어제는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받들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호영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뒤에서 작당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작당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작당은 그 깡패들끼리, 이 악당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작당했다고 그동안에 자신을 그렇게 축혀주고 감싸주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온건한 분인데,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도운 적이 전혀 없다. 오해다.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누구를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당시에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오세훈은 안철수와 단일화 합의를 이루려고 해도 계속 김종인 씨가 비토를 놓으니까 나중에는 마감 시간도 넘기고, 그래서 양쪽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거기 안철수라는 이름이 찍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다. 마지막에 안 되면은 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씨는 내가 단일화를 지지한 걸 안철수 지지했다고 곡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한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단일화를 통해서 이 거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룰지도 모르는 이 4.7 보궐선거의 대석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느냐? 이 사람은 단일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을 나와서는 자기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단일화를 했다. 단일화 안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에게 끌려가서 단일화를 했다.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이렇게 되니까 안철수가 잘했다 하는 공치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질투심을. 이 연세 드신 분의 질투심은 감당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의 행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하는 틀이 생깁니다. 김종인 씨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석하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분열주의자입니다. 분열주의자는 이간질 시키는 거죠. 어떻게 이간질 시키고 있느냐? 윤석열 씨한테는 국민의힘에 가면 망한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2주 전에만 해도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가지 말라고. 그것도 아주 험한 말을 써가면서 윤석열 씨들은 국민의힘에 가지 마라. 이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호영 등 중진 욕을 계속합니다. 국민의힘을 중진들이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욕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은 또 응원을 해요. 초선 의원 쪽에서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국민의힘을 또 분열시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이 분열주의자들은 모든 부분에서 이간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광복회가 이제 이간질 당해가지고 광복회가 문재인 정권의 완장을 찬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저주 섞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으니까 드디어 위대한 독립투사 이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의 후손들이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광복회까지도 절대 이간질 대상자에서는 안 될 광복회까지도 이간질 시키는데 이 김종인의 좌파 본색은 바로 이간질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간질.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안철수 모델이, 단일화 모델이 그대로 응용되어야 합니다. 변형되어야 합니다. 대선에 맞게. 그러려면은 대동단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단일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국민학생 정도의 지력만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금태섭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사람은 딴 살림 차리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 들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건 완전히 야권 분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자니까 야권 통합론자인 안철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안철수의 단일화 야권 통합론에 지지를 보낸 주호영 씨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분열 책동에 그 표현이 워낙 거칠고 또 수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중진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막 하더니 이 김종인의 이 막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 편이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안 그러면은 김종인 케이스다. 김종인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욕하고 있다.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내가 분열돼 버립니다. 바로 그게 김종인이가 노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해가지고 득볼 사람은 현재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김종인의 이 분열 책동, 이간질은 누구를 위한 거냐? 민주당을 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위한 거. 물론 이 분열주의자들이 이간질 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죠. 이간질 시키는 사이에 그게 틈이 생깁니다. 틈이. 그 틈 속에서 자신의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간이라고 그럽니다. 거간꾼이라고 그러죠. 거간을 한자로 쓰면은 바로 틈새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브로커, 거간.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바로 김종인 씨를 거간꾼으로 정확하게 딱 집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범야권,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체제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국민의힘 세력, 그 다음에 안철수 세력, 그 다음에 윤석열 세력, 그 다음에 홍준표 세력이 한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을 당연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도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서 25%의 득표를 올렸던 사람이고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개헌을 저지했던 사람이에요.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을 왜 입당시키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초선 의원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을 싫어하고 김종인을 좋아하는 초선 의원 그룹이라면 이분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요새 언론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참 좋습니다. 초선 의원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후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뭘 했느냐? 개별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줬느냐? 고분고분한 사람, 이런 인상을 더 심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야권을 상대로 싸운 사람들은 재선 이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몇 사람들 아주 인상을 깊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으로서 초선이 한 일은 뭐냐 이게. 특히 가장 이 위기의 핵심인 안보 문제, 이념 문제, 종북 세력의 문제에 대해서 초선 그룹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태극기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몰아붙이면서 자신이 중도라는 것을 자랑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20대 3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50대지 않습니까? 50대가 우리가 초선이다, 우리가 젊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 초선이 해야 될 일은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 이럴 때 다시 우리가 원위치 해가지고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진영 보수, 이제는 보수란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 중도가 합쳐졌으니까 자유진영입니다. 자유진영의 행동 윤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동단결입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진합격입니다. 각각 따로 나가되 공격할 때는 합쳐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특히 이 분진합격이 중요합니다. 분진합격. 각각 따로 나갔지만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리고 행동하는 우파는 행동하는 우파대로 따로 나갔지만은 지금 2022년 3월 9일을 D-Day로 삼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공격할 때입니다. 합격할 때입니다. 지금은 분진, 나눠서 나아가되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분진합격입니다. 지금 분진합격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적어도 한 3, 4개월 안에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행동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시간 놓쳐버리면은, 정치에서 시간 놓쳐버리면은 다 놓친 겁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이 많았던 김영삼 씨가 왜 대통령이 됐느냐? 이 사람은 시간의 사나이입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사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결정하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한다고 뒤늦게 결정해버리면 틀렸을 때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동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게 움직여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진 합격할 때입니다. 대동단결할 때입니다. 백의종군할 때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이간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6명 된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입장 발표하지 않으면 김종인 키즈라는 경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50대 되는 사람들이 김종인 키즈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